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한 2시 넘어서 잤어요. 메타버스 과제한다고. 아유, 그래, 아침에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그냥 얼굴을 가리고 할까? 근데, 아이고, 나조차도 가리고 하면, 너무 또 얘기를 나누는 20분이 너무 좀 어색하겠다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오늘 표정 억수로 깨지지 합니다. 하고 자야 되겠어요. 이거 끝나고. 자, 오늘 비타민 우리 김정희 작가님이시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깨지지 않고, 개나리빛 위에 상의가 너무 예쁩니다. 옷의 영향인가 보다. 내 얼굴을 좀 커버하려고 옷으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마음의 비타민 나누려고 1초도 졸지 않고 와, 찾아봤는데 한 40분을 고민하다가 겨우 여기저기 뒤지다가 너무 사진 좋아요. 10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끔씩 왜 아주 1분만 해도 느낌 오는 글이 있지만 1시간을 네. 써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음, 오늘은 약간 그래도 이혜인 음, 소녀님의 글을 찾아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켈리를 썼는 글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놨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는 싫지만 소나기는 좋고 인간은 싫지만 너만은 좋다. 내가 새라면 너에게 하늘을 주고 내가 꽃이라면 너에게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인간에게 너에게 사랑을 준다. 너에게 전하는 말이란 이혜인 소녀님의 글입니다. 이 너라는 여기 너라고 지칭하는 건 우리 작가님들과 조한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봐주세요. 네. 그리고 남은 20분간을 알차게 책을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쓴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 이 챕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 약간 이분은 약간 굉장히 사고도 자유롭고 굉장히 폭넓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제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제 나름의 이해를 한 건 이 챕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대라는 것은 일을 사랑하고 또 함께 한다는 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부분 세상과 민중에 대한 추상적 사랑보다는 연대라는 의미를 이렇게 써놨어요. 눈을 마주하고 손을 잡고 몸으로 껴안는 실체적인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 놀고 싶다. 다시 그림을 그리고 요가를 배우고 싶다.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추사도에서 감성돔을 낚고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주말 저녁 축구장과 야구장에 소리를 지르고 싶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욕망을 전적으로 표출하면서 살고 싶다. 사실 누가 그걸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내 스스로를 가둬버려서 그렇게 되었다. 나는 또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 넓게 연대하면서 살고 싶다. 사명감과 의무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하고 싶고 내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도 느끼는 게 우리가 함께 연대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크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이쯤에 우리가 중년이 될 쯤에 제가 생각하기엔 연대는 가장 편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기면서 행복하면서 하고 싶은 어떤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담은 그 챕터가 저도 공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후! 와. 연대라는 것은 일을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것. 추상적인 사랑보다는 몸으로 껴안는 실체적인 사랑을 하라. 좋은데요. 실체적인 사랑. 그죠?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가슴으로,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새겨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이 나긋나긋한 편안한 목소리로 들려주니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배우고 채우며 나눌 수 있는 삶.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프닝을 또 멋있게 열어주시네요. 자, 우리 서유 작가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몸이 너무 지친 것 같아서, 네. 또 많이 끊어져요.
잠깐만, 사랑한다. 책 안 불러요? 잠깐만, 소유 작가님. 지금 입장한 게 뭐예요? 며칠 전부터 계속 이러네. 컴이에요, 어때요? 컴이에요? 소유 작가님, 네?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 소유 네네. 작가님 오디오 상황이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며칠째 이게 네네. 늘어짐의 현상이 좀 있어요. 이게 줌에서 그런 건지, 예. 어제 아니요. 오늘은 며칠은 좀 더, 괜찮았는데 예. 어제 오늘은 어제 좀 더 오늘도 심한 것 같아요. 심하네요, 그죠? 평소에도 살짝 중간에 아니면 지금은 폰을 어떠세요? 지금도 괜찮아요. 아, 공육이 있는 쪽으로 왔어요. 공육이 있는 방에 왔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천상. 좋아요. 네, 천상에 공부방에 들어와야 되나 봅니다. 내일부터는 당장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네. 네. 조승희 대표의 뜨겁게 나를 사랑한다 책 내용 중에 오늘 읽었는 글이 훅 와닿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맡기기 위한 테스트.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맹자 고자장 중에 나와 있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긍정학원을 나는 내 안의 그릇을 넓히고 있다로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는 내 안의 그릇을 넓히고 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소유 작가님의 긍정 화금. 나는 내 안의 그릇을 넓히고 있다. 좋습니다. 방금 우리 소유 작가님이 읽어주셨던 조성희 대표님의 큰 일을 맡기기 위한 테스트.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2년 전에 정말 그 힘들었을 때, 쓰나미를 겪고 있을 때, 이분의 책을 만나면서 계속 이제 내공을 닦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요 문구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구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큰 일을 맡기기 위한 테스트. 예. 어느 순간순간 그때마다 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상황에 맞는 글이 옆에 탁 들어오면, 아, 그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위로의 글. 세상에 나만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거. 글이 주는 그런 매력이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심을 다해서 글을 쓰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엄지원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다녀오셨어요? 네, 아닙니다. 지금 포천에 있는 펜션에서 큰아들과 친정 어머니와 네, 진짜? 김감치 세우고 일어났습니다. 다 지금 주무시고 네. 있는데 혼자만 또 쩡얼쩡얼하겠네, 그죠? 아닙니다. 제 옆에는 친정 어머니께서 그 불경을 읽고 계시고요. 저보다 더 오래오래 수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가족들 다 기도를 해주세요. 와. 순서대로 저 엄마와 그 밑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피부티들을 다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쩌든 사랑받고 빛이 나고 어디 가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건강하고 차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매일 아침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옆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리 엄마의 뒷모습. 안녕하세요. 안 보입니다. 가슴 배경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저희 엄마입니다. 와우. 멋있습니다. 네, 접니다. 저는 퉁퉁 부었습니다. 많이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일어났는데 엄마도 이제 오늘 나도 내 공부해야 된다. 항상 공부한다고 하시거든요. 펼쳐놓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긍정학원입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우주가 나를 채운다. 비우면 비울수록 우주가 나를 채운다. 비우면 비울수록 우주가 나를 채운다. 이렇게 3번 적으면서 읽었습니다. 네, 갑자기 뭐가 이게 가슴속에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책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책을 안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알라딘에 제가 그 책을 전자책을 샀거든요. 이북. 네, 그래서 이거라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늘 이렇게 넣어두었던 책인데요.
하나는 수택에 기름 붓다라는 책이고, 하나는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는 책 두 권이 있는데,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마지막 선택. 요거를 제가 많이 안 읽었어요. 수택에 기름 붓다 한 두 번, 세 번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펼쳤는데, 이게 보는 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생태 교란종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황소개구리잖아요. 네,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우리나라에 있는 참개구리들을 먹어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책을 읽는 동안 몇 쪽 안 읽었지만, 우리 지구의 생태 교란종은 우리 인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거스르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환경이 정말 좋은 거예요.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해봤는데 숲이 너무 건강해요. 나무도 건강하고 잎도 짙고 크고. 그래.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펜션이라고 들어와 있는 이것도 어떻게 생태계를 좀 교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언제나 떠나 있어도, 그곳을 포함을 떠나 있어도 저는 숲해설가인가 봅니다. 오늘 나눔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엄 작가님, 될 사람은 된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뒤에 든든하게 계시는 우리 어머님의 그러한 아우라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큰 힘이에요. 든든하겠습니다. 그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그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멋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또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죠? 따뜻합니다. 그래요. 황소개구리. 제 마음속에도 황소개구리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구의 생태 교란종이라는 단어를 던져주시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니까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네요. 그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비우면 비울수록 우주가 나를 채운다. 우리 엄지원 작가님의 긍정 확언 축복드립니다. 좋습니다.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푹 잤어요? 네, 어제는 네, 종일 잤고 음, 쉬었고 그 주말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네, 그런 하루였어요. 그 주말이 없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더라고요. 꼭 쉼없이 달려온 평일에 대한 보상 같기도 하고 선물 같기도 한 어제고 그리고 또 오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또 내일을 위해서 좀 쉬려고 합니다. 예, 다행히 뭐 심하게 몸살이 온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냥 쉼을 오늘도 역시 예, 즐기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도 오늘 많이 쉬고 또 많이 에너지 충전하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긍정학은 없는 거예요? 썼어요. 긍정학원을 썼어요, 선생님. 저는 긍정학원을 저는 여전히 모든 글을 노트북에다가 지금 긍정학원도 쓰는데 지금 노트북이 제가 썼던 게 열리지가 않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근데 제가 썼던 게 아까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나는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내가 뭐 원하는 것을 해내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장을 조금 더 좀 맛깔스럽게 썼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 꺼지지도 않고요. 파워를 눌러도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선생님들도 저도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썼던 게 요 며칠 사실 그 글 쓰는 거를 한자도 못 썼어요. 그래서 거기 그러한 상황이라서 제가 사실 그런 긍정학원에 대한 글을 썼었거든요, 아까. 그렇습니다. 좀 사실 제 마음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 글을 한자도 못 쓰고 있어서 아마 제가 분명히 그런 긍정학원을 쓴 것 같아요, 사실. 오케이. 그래.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끌적끌적거릴 때도 뒤돌아서서 보면 막 스스로 놀라게 될 때가 있거든요. 와, 내가 이렇게 멋있는 문장을 썼나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우리는 이제 순간순간 나타날 겁니다. 좋습니다.
한인정 작가님 할게요. 네,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니까 앞에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줘서 많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긍정학원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글쓰기를 뜨개질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자제 못하는 것처럼 미치도록 쓰고 쓴다. 글쓰기를 뜨개질처럼 하고 싶은 마음을 자제 못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쓴다. 이렇게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걸 뭐 뜨개질을 어느 작품을 하나 만든다면 그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고 순간순간 그게 막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들을 저는 가끔 느끼거든요. 뜨개질 한 작품을 시작하면 저 작품만 빨리 하고 싶어서 막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그렇게 빠져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옥 작가님처럼 글을 계속 쓰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계속 돌고 쓰다가 말다가 이렇게 해서 좀 한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긍정학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정여울 작가의 끝까지 쓰는 용기에서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묘책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는 오히려 쉬어가고 돌아가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서 글이 잘 쓰여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서 장소를 바꿔보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럼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이 시작할 수 있대요. 여행을 갈 수 없을 때는 차라리 슬픈 영화를 한 편 보고 실컷 울고 잠들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도 괜찮대요.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기분이 되고 샤워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새로운 기분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글이 안 될 때는 글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한번 비웠다가 바다를 한 바퀴 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영화를 혼자서 본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걸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은 좋습니다. 휴일 되세요. 그래요. 마지막 엔딩을 멋있게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 적절한 솔루션을 주셨네요. 그죠? 그 순간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잡고 있으면 더 힘들거든요. 잠시 그 상황을 좀 바꿔주면서 생각도 좀 다시 리셋하고, 그러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할 때는 돌아가라. 맞아요. 진짜 격한 공감을 느낍니다. 급할 때는 돌아가라. 우리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성급함이 일을 그르치잖아요. 우리 특히 글쓰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급함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꼭지를 4일 내에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에 쌓여서 어느 순간 마음을 막 성급하게 땡기다 보면 잘 안 돼요.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의 조절을 여러분들 각자 잘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쓰기를 뜨개질과 비유를 하셨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네요. 우리 그 뜨개질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하인주 작가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다 누구나 뜨개질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뜨개질이라는 게 묘한 중독성이 있잖아요. 막 빠져들거든요. 잠자는 시간도 아껴서 막 하고 싶을 만큼 자면서도 막 뜨개질하는 게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막 천장에서도 누워있으면 뜨개질하는 게 떠오르고. 우리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내가 이거를 마음 안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요 글을 쓰는 동안 9월 말까지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내가 자판 앞에서 쓰지는 않더라도 내 꼭지에 대해서 수시로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과정들 다시 한번 소환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슴 안에 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술술술술 써내려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도 5분의 작가님들과 행복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 가벼운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조그마한 사진과 함께 한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늘 딱 이 부분이 와닿네요. 제가 가볍게 이렇게 좀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담긴 초콜릿처럼 도시락에 담긴 김밥처럼 하나, 둘, 무심코 먹어치우다 보면 어느새 텅 비어버린 인생의 상자를 당신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네 삶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신없이 어떤 큰 목적지가 없이 순간순간을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허망하게 느껴지는 그 시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나의 이익만을 챙기는 게 아니고 이제 주변을 이롭게 한다라는 그 예쁜 마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함이라 느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션 67일 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휴일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푹 쉴 수 있는 휴일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조심해서. 네, 나가요. 그래요.